재판장님,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세요. 재판장이 아주 벌벌 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네 싸움 구경할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징계를 내린 현직 부장판사를 향해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놓고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15일, 그러니까 유치장에 보름 동안 카치라는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치소 문턱까지 갔다가 마치 영화처럼 당일 바로 풀려납니다. 도대체 왜 풀려났을까요? 변호사들이 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빠져나온 걸까요? 아니요. 법원이 믿기 힘든 행정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유튜브를 켜고 판사에게 주접 떨지 말라고 일갈한 변호사들, 그리고 이에 격분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칼을 빼든 법원. 도대체 누가 사법부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막말 파문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이번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뜯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11월 19일의 법정. 사건은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내란 음모와 관련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재판이었죠. 이날 핵심 증인으로 누가 나왔느냐?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아 그의 변호인인 이상하,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인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니 저희 변호인들이 옆에 앉아서 안정을 돕겠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린아이나 장애인 혹은 심신이 미약해서 혼자 진술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니, 증인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변호인 없이 충분히 혼자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불허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납니다.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난 게 아니에요.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거다. 재판장의 직권남용이다. 라며 아주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단순한 항해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법정이 떠나가라 고성이 오갔고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참다 못한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그 자리에서 개시합니다. 재판 방해가 너무 심각하다. 두 변호인을 감치 15일에 처한다. 여기서 감치가 뭐냐면요.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니지만 법원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판사 권한으로 최대 2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아주 강력한 제재입니다. 판사가 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카드 중 하나죠. 땅, 땅, 땅. 그렇게 두 변호사는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뉴스 일면에 나올 법한 큰 사건인데 진짜 반전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3. 반전 법원의 치명적 실수. 두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15일 동안 갇혀서 콩밥 먹으며 반성해야 할 처지였죠. 그런데 구치소 입구에서 교도관이 판사가 보낸 서류, 즉 감치 결정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판사님,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알고 보니 재판부가 급하게 감치 결정문을 작성하느라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겁니다. 변호인들의 이름은 적혀 있었는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서류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의 공권력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두는데 주민번호도 확인 안 된 사람을 구치소가 덜컥 받아서 가둘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상 당연한 겁니다. 결국 구치소 측은 우리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수감할 수 없습니다. 라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두 변호사는 구치소 문턱만 밟아보고 법원의 황당한 서류 실수 덕분에 유유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하의 법원이 사람을 가두는 그 엄중한 문서에 주민번호를 빼먹다니요. 법조계에서도 이건 초짜 변호사도 안 할 실수다. 아마추어 행정이다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4. 2차전 유튜브로 간 변호사들. 자, 이렇게 극적으로 석방된 변호사들. 아유, 10년 감수했네.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조용히 자숙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본인들의 홈그라운드, 유튜브 스튜디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막혔던 입이 유튜브에서는 거침없이 터진 거죠. 석방된 변호사들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재판장이 흥분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 손을 벌벌 떨면서 재판을 하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정성스럽게 잘해라. 주접 떨지 마라. 와. 이건 법리적인 다툼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동네 친구한테도 함부로 못할 말을 변호사가 공개 방송에서 판사에게 주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방송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네티즌들 반응도 폭발했습니다. 판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조인이 선 넘었다. 사법체계 자체를 조롱하는 거냐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본 법원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경로 그 자체였죠.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아주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법원이 보통 점잖게 대응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너네 형사 고발한다. 유튜브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고 재판의 권위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둘째, 변호사 옷 벗길 거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니 자격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리라는 거죠. 셋째, 실수는 인정한다. 감치 결정문에 주민번호 빠뜨린 건 우리 실수 맞다. 유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유튜브를 무기 삼은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감치 명령 자체가 직권남용이었고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것뿐이다라며 끝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6. 마무리 및 정리. 자, 여러분은 이번 법정 막말 전쟁 어떻게 보시나요? 냉정하게 보면 양쪽 다 잘한 건 없어 보입니다. 먼저 법원. 감정에 앞서 변호인을 가두려다 기본적인 서류조차 못 챙겨서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판사의 미숙한 행정처리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 아무리 재판 진행이 불만이고 억울했다고 해도 법을 수호해야 할 법조인이 공개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해 주접 떨지 말라고 쌍욕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지금 이 진흙탕 싸움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란 음모 사건의 진실 규명은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법정에서의 논리는 사라지고 유튜브에서의 자극적인 말싸움만 남은 대한민국 사법의 현주소. 법조계가 법리가 아니라 여론전에 목숨 거는 모습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들은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호사들의 사이다 발언일까요? 아니면 선 넘은 막장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